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정원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136명 늘었습니다. 열흘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제 하루 사망자가 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6명입니다. 지역 발생이 118명으로 대부분인데요. 열흘째 100명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어제 하루 5명이나 사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355명이 됐습니다. 먼저 지역 발생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50명, 그리고 경기가 28명 등 수도권에서 모두 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여전히 대부분인데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 현황을 살펴보면 신촌 세브란스 병원 관련 감염이 누적 확진자가 20명을 넘었고요. 그 밖의 종교시설이나 건설 현장,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등지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시쯤 업데이트된 자료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수도권에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 여부도 내일 결정될 텐데 고령층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특히 걱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달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34%로 높아졌는데요. 특히 최근 사흘 동안에는 40%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60세 이상의 주요 감염 경로를 분석해봤더니 종교시설 관련이 27.5%로 가장 많았고요. 확진자와 접촉에 의한 감염, 그리고 집회 등의 순서였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사 중인 사례도 22%나 된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고령층의 감염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 수는 계속 늘어서 16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7%가 60대 이상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자 역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죠. 여기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20%대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노약자가 많은 고위험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주말도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수도권에 내려져 있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일단 내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만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들쭉날쭉 변하면서 강화된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할지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병릭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수도권 음식점에선 오후 9시 이후 심야에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 기관도 집합 금지입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점, 제과점, 빙수점 역시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은 내일까지입니다. 이미 한 차례 연장했던 만큼 이를 더 유지할지 방역당국도 고민이 깊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 미확인 비율이 여전히 20%대로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를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등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고위험 시설의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점도 방역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관련해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0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K보건산업에서 6명, 송파구 쿠팡물류센터에서 4명, 동작구 요양시설에서 2명이 각각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서 좀처럼 꺾이지 않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지침을 잘 따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의 40%가 60대 이상이라며 노령층은 밀접한 장소 이용을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직접 벌초하는 것도 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올해만큼은 부모님과 친지분들의 안전을 위해 직접 벌초하시는 대신 지역 농협, 산림조합의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권장합니다. 또 이번 주말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참여해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까지 확진자 추이를 살펴본 뒤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일요일인 내일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등 야당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을지 변수가 생겼는데요. 정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목적의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속한 처리엔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려면 다음 주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속도가 생명입니다. 다음 주 추경 처리를 위한 절차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4차 추경 7조 8천억 가운데 9,200억 원 규모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영업실적 자료를 보면 1인당 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줄었고 올해 1월에서 3월과 4월에서 6월을 비교해도 감소 추세입니다. 1조 가까운 돈을 또 직접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건 진짜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진짜 정신 가지고 한 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정의당도 여론무마형 지원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사업 폐지를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그 돈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하자, 정의당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신비를 지원하는 게 국민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보지만 야당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중에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이 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어제 국방부가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쓰기 석 달 전에 병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가 각 부대에 보낸 사실을 KBS가 확인했습니다. 조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가기 석 달 전인 2017년 3월. 국방부는 현역병의 진료 목적 청원 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육해공군 본부에 내려보냈습니다.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는 최초 10일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문 하달 후 병가를 간 서 씨는 따라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병가 연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휴가 중 전화로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설명 자료에서 2012년 훈령을 근거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병가 연장은 입원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 중이던 서 씨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KBS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자 국방부는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당시 공문은 훈령대로 입원 중인 경우 병가 연장 시 심의를 하란 취지였는데 해당 문구가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공문이 서 씨 소속 부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즉 당시 공문도 잘못 작성된 것이었고 서 씨의 경우에는 공문 적용 대상도 아니었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어제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규정 해석을 서 씨 측에 유리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은 나왔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전 한국군 지원단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 씨의 자대 배치를 용산으로 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서 씨 측은 의혹을 제기하려면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을 제기했던 전 한국군 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 서 씨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입장문을 내고 자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며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 씨가 신병교육대 교육 중 당시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어 안 된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신병 가족들에게 청탁 금지를 강조한 수료식에서 서 씨의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 변호인은 모처가 어디인지 해당 참모는 누군지 등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놓고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참모들로부터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이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선발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 소일병까지 포함해서 지원원 애들 다 집합시켜 놓고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재위복귀한다. 서 씨 측 변호인은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이 서 씨를 통역병으로 갈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해 김영란법 위반이어서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두 의혹 모두 서 씨 측에서 실제로 군에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했다면 청탁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변 핵시설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5개 핵시설은 포기해야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가 다음 주에 출간하는 경로의 발췌본을 AFP 통신이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해 2월 성과 없이 끝난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변 이외에 어느 정도의 추가 핵시설 폐기를 요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FP 통신이 곧 출간될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책 발췌본을 입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김 위원장에게 북핵시설 5곳의 폐기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곳만 폐기하는 건 도움이 안 되고 2곳도, 3곳도, 4곳 폐기도 도움이 안 된다. 5곳을 폐기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무엇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 해제 조건으로 언급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이른바 빅딜을 촉구하면서 당신이 짊어진 핵의 부담에서 벗어나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추가적인 양보는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면서 난 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드워드 기자는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기자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저서 경로를 다음 주 출간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 김 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뒤 훼손된 시신을 북한의 고위 간부들에게 보여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간 협상이나 정상회담의 뒷얘기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과의 외교를 성과로 내세웠던 만큼 출간 이후 미국 내 반향도 지켜볼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바레인 사이에 평화 합의가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과 바레인이 평화 협약에 합의했다며 또 다른 역사적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과 이스라엘, 바레인의 공동 성명도 함께 올렸는데 세 나라의 수반이 이스라엘과 바레인의 완전한 외교적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수도권 고위험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이 계속되면서 유흥을 즐기려는 수도권 사람들이 가까운 천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가 집합금지를 완화하면서 주말에는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천안시와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최선준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속에 젊은이들이 어울려 술을 마십니다. 테이블 간격이 좁아 2m 거리 두기는 아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와 합석하는 술집, 이른바 헌팅 포차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곳인데 주말이면 수도권 등에서 수백 명씩 몰려듭니다. 경기도, 서울, 심지어는 대구에서도 좀 많이 오는 편이고요. 금요일, 토요일은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 2시간씩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천안에 외지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한 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부터입니다. 이 틈을 타 건물 지하에 있는 일부 노래방들은 주말에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가게를 문 잠궈놓고 간판 불 끄고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지금 많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남도가 지난 9일부터 PC방과 노래방, 유흥주점 등 11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면서 더 많은 외지인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천안시는 헌팅 포차와 감성주점도 집단 감염 위험시설에 포함시키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곧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까지 포함해 전체 단속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400여 곳의 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네,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 상황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 하반기는 더 걱정스럽습니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고 아예 뽑지 않겠다는 기업도 20%가 넘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나선 A씨. 채용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1년 더 준비할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많기도 하고 취업이 안 되면 바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삼성과 CJ, 포스코 등이 하반기 채용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절반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고 아예 채용을 안 할 거란 기업도 2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어도 규모를 줄이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란 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와 LG 등 정기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으로 바꾼 기업이 늘어난 것도 취준생들에겐 부담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지 알 수 없는 데다 경영 환경 악화로 즉시 성과를 낼 인력을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에 막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된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상시 채용이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냐. 내년까지 채용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장기화된 이 사태로 인해서 매출 하락 등의 경영상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도 채용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취준생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밤부터는 서해안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는 강원 영동 지방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강원 북부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20에서 60, 경북 동해안에 10에서 40,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늘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구 25, 광주 27도로 전라도는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2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